한국이 유럽의 전차 시장을 휩쓸 수 있다. 미국의 국방정책 전문가인 블레이크 헤르징거는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쓴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을 둘러싸고 독일이 자초한 논란으로 유럽의 국방 파트너들이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며 한국의 K2 전차를 주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무기 지원으로 유럽의 전차 재고가 급속히 줄어들고 독일이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2의 우크라이나 지원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행보를 보인 탓에 그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한국산 전차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인데요. 일본 언론에서 해당 칼럼을 번역하여 전제한 기사가 올라오자 일본 네티즌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특히 지지부진한 자국 방산에 비해 승승장구하는 한국 방산을 부러워하며 자조하는 반응이 줄을 이뤘는데요. 일본 언론 기사와 네티즌 댓글 반응 번역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전차가 유럽 전장을 가득 채우는 날. 폴란드가 대규모 계약을 맺자 각국이 추종하며 무기 공급을 독일에 의존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현재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으로 독일은 여전히 세계 4위의 기여도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올라프 숄츠 총리는 자국의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2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하는 데에 상당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급이 승인된 후에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독일은 유럽 근방 국가들에게 오랫동안 무기 조달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다. 그러나 이번 일은 주변국의 신뢰를 뒤흔들게 했다. 숄츠가 변명을 나열하며 결정을 미룬 덕분에 독일 정부는 우유부단하다는 이미지가 생겨났고 주변국은 무기 조달처로 다른 선택지를 찾기 시작했다. 특히 러시아의 위협에 노출된 국가들은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 최근 독일의 비대칭적인 대응을 목격한 후 지상군의 주력 장비를 독일에 의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 해도 현재로서는 유럽 전차의 매력적인 공급원이 없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의 주력 전차인 르클레르와 레오파르트의 후계 전차 MGCS를 공동 개발하는 계획이 있지만 이 또한 관료주의에 얽매여 앞으로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가진 유럽 앞에 나타난 것이 바로 한국이다. 지난해 폴란드는 한국의 현대로템, 하나디펜스와 대규모 무기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 K2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672대 등을 조달하기로 한 것이다. 전차의 초도분 180대는 한국에서 생산되고 나머지 820대는 2026년 이후 폴란드에서 생산될 예정이며 폴란드에서는 K2PL 전차로 불리게 된다. 현재 한국은 폴란드와의 무기 조달 계약에서 현지 생산을 강조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폴란드는 독일에 의존하는 것보다 한국과 계약하면 더 싸고 신속하게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기술 이전을 받아 자국의 방위 산업을 강화하려는 의도에도 부합한다고 한다. 한국에게도 기술 이전은 이미 익숙한 일이다. 1995년 한국은 그동안 사실상 미국에 의존했던 전차 개발을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K2 전차의 개발을 시작했다. 2007년에는 시제 차량이 공개되었으며 엄격한 테스트와 검토를 거쳐 2014년부터 한국군의 인도가 시작되었다. K2 전차는 레오파르트2에 조잡한 모조품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주력 전차임에는 변함이 없으며 성능 면에서는 유럽 제작의 우수한 전차들에 뒤지지 않는다. 게다가 레오파르트2와 겨룬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기도 했다. K2 전차를 마음에 들어하는 나라는 조달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뿐만이 아니다. 터키의 주력 전차인 알타이 전차 또한 K2 전차의 파생형이며 슬로바키아 등 여러 나라들도 소련제 T-72 전차를 대체할 선택지에 관해 한국과 협의하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은 보유하고 있는 구소련 시절의 오래된 전차를 이미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게는 전차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무기 조달처를 늘리는 수단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전차 조달이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물론 유럽 전체가 당장 전차 조달처를 한국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으로부터의 전차 조달에는 몇 가지 문제가 어른거린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으로의 탄약 수출에 대해서는 그것이 나중에 우크라이나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의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또한 한국은 유럽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근접한 국가로부터 무기를 조달하는 것을 선호하는 국가들에게는 이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앞으로의 무기 판매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전에 언급된 대로 폴란드와 현대로템 및 한화 디펜스와의 계약에는 폴란드 내 생산기지를 마련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폴란드는 2026년까지 K2PL과 K9의 국내 생산을 시작하고 폴란드군과 다른 유럽 국가들의 K9에 대한 수리 및 유지 보수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면 다른 국가들의 정책 변경으로 인한 영향력은 작아지며 수리에 필요한 부품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확실한 대량 생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의 방위 산업이 심각한 생산 부족에 직면하고 있을 때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포지션에다가 유럽에 생산 기지를 두기 위한 한국 정부의 뜻이 더해진다면 큰 판매 포인트가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각국의 수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는 독일 방위산업체 라인메탈에 비해 한국은 훨씬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폴란드로부터 대형 계약을 따낸 사실도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방위산업의 확대와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폴란드는 미국과 터키를 제외한 어떠한 나토 가입국보다도 많은 현대적인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 폴란드가 보유한 전차 수는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의 보유 대수 합계를 뛰어넘는다. 유럽에서 실전 배치되는 레오파르트2는 추정치로 약 2,000대이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폴란드에만 1,000대 가까이가 실전 배치될 전망이다. 이는 폴란드가 유럽의 대국보다도 러시아의 침략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국이 보유한 레오파르트2의 우크라이나 공여를 표명한 국가들은 앞으로 K2의 조달을 폴란드와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도 한국이 유럽의 방산 시장에서 점유율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면 자국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의 침략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한 현대적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활성화된다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할 것이다. 한국의 무기산업과 유럽의 안보가 결부된다면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유익한 연결고리를 가져올 것이다. 예를 들어 폴란드군은 앞으로 자국과 한국 양국에서 한국군과의 합동훈련을 실시할 것이다.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은 대규모 전쟁이 얼마나 장비와 탄약을 소모시키는지를 깨달았다. 장비 부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나라와 상업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다. 지난 1월 19일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유럽 9개국이 발표한 공동 성명인 탈린 서약의 서명식이 열렸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프랑스나 독일 등 지금까지 유럽의 리더로 여겨졌던 국가들의 이름이 없었다. 유럽의 중심부와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주변국 사이의 위협을 받아들이는 방식과 절박함에 대한 큰 온도차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앞으로는 많은 국가들이 폴란드를 본떠 유럽의 안보를 겁쟁이 독일의 인질로 삼는 대신 전략적 유연성이나 국내 경제 강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국가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택할지도 모른다. 한국은 2027년까지 방위산업 시장에서 세계 4위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거래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는 이미 갖춰져 있다. 무기의 질이라던가 앞으로의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일본과 달리 어디든 제한 없이 무기 수출이 가능한 한국이 부럽습니다. 국내용으로 만들어진 무기는 쓰는 사람과 평가하는 사람이 같기 때문에 실전에서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대량 생산하면 단가가 내려가는 것도 좋은 점이죠. 한국을 미워하고 바보 취급하는 사람들은 군수산업에 대한 지식이 과거에서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 유럽의 트라이얼에서 최종 후보로 남는 시점에서 이미 한국 무기는 상당히 우수한 거야. 일본에서도 한국 전차를 사자라고 말하는 녀석이 나올 것 같다. 한국과 점점 차이가 벌어지네요. 아직도 한국제 무기를 비하하며 자존심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보고 있으면 안쓰럽다.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별개로 한국은 세계 6위의 무기 수출 대국. 수출 사업은 기업에 전적으로 떠넘겨 놓은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고 성능은 그저 그렇더라도 가성비가 좋은 서방 규격의 무기는 일정한 수요가 있다는 거야. 일본은 하면 되는 아이라고 불리던 시절은 이미 사라졌어. 지금은 해도 안 되는 아이입니다. 일본의 전차는 90식부터 자동장전 시스템을 탑재하여 4초 내에 장전과 발사가 가능하며 주행 중에도 포탑이 자유자재로 자동 추적해서 목표물을 놓치지 않아. 그거 진화형이 10식 전차이고. 딱히 한국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K2 전차도 자동장전이고 목표물에 대한 자동 추적 시스템도 탑재하고 있네요.
상대방을 깔보면서 뭐든지 일본만 세하는 것은 그만두는 편이 좋아요. 애초에 최신형 10식 전차는 일본 자위대에서도 100대 정도밖에 없잖아. 수출이란 건 아예 머릿속에 없지 않아? 성능이 우수하다면 가격이 높아도 팔린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틀렸어. 오히려 저렴하고 자국의 취향에 맞게 개량할 수 있으며 현지 생산 및 유지 보수가 가능한 K2 전차는 그 자체로 팔릴 만한 전차야. K9 자주포를 포함하여 무기 시장에서 화제의 중심에 있지. 동유럽, 북유럽,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점차 늘어나겠지. 일본은 3원칙 따위를 일찍이 버려야 했는데 이미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격차가 벌어져 버렸다. 일본 정치인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 실전 경험이 없고 타국에 배치된 적도 없으며 비싸기까지 하다면 저 같아도 다른 전차를 선택할 거예요. 한국은 그렇게 결정하면 빠르게 행동하는 나라죠. 결정하면 움직입니다. 결정하면 목표까지 철저히 달성할 때까지 끈질기게 노력하며 슬기롭게 견딥니다. 한국도 무기 수출국이 되어 수익을 늘리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무기, 스마트폰, 반도체, 농업 등 각 분야에서 일본이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추월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 동기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무기 가격이 저렴하고 납기도 빠르고 최신형입니다. 더 많은 국가들과 거래를 하며 다른 국가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관계 국가들을 늘리는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력 증강을 위해 많은 자금을 제대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러한 면에서 약합니다. 일본은 국력 증강 정책이 약하고 내수에 인색합니다. 해외에 투자하는 돈을 더 많이 국내에 투자하여 일본 본래의 국력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미래는 밝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이든 결정이 느리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생산력을 국가 간의 격전용 중량급 무기에서 비대칭전이 용이한 경량급 무기로 전환했기 때문에 대량 수요에 대처할 수 없게 되었다. 레오파르트와 M1도 냉전 시대에 만든 전차를 개조하는 것일 뿐이니까 재고가 바닥나면 끝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K2와 K9은 생산 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전차는 자동차보다 훨씬 복잡하며 내구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무기인데 어느새 한국이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발전한 건가요? 한국 전차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쓰인다면 이점은 상당할 수 있다. 능력으로는 레오파르트2 수준이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한국 전차라는 점에서 러시아의 압박도 약하다. 한국도 실전 테스트를 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면 신뢰성을 인정받아 유럽의 좋은 세일즈가 된다. 특히 한국의 1위라고 업신여기는 의견이 많지만 이렇게 꾸준히 팔리다 보면 구입처에서 여러 가지 주문이나 클레임도 올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브러시업 해나가면 자신들이 실전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서서히 완성형에 가까워진다. 군사로 쇄국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좀처럼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부디 일본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댓글 작성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한다. 믿져야 본전으로 시작해서 여기저기서 영업해온 게 이제 와서 꽃피우고 있어. 판로가 열리면 그것이 실적, 경험치가 되어 다음 세일즈에서도 살아난다. 전차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한정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점이 될 것이다. 자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기 수출 3원칙과 정치인 관료들의 부작위 탓에 일본은 출발선에도 서지 못하고 있다. 절각의 기술력도 정말 분하다. K2 전차는 현재 존재하는 메인 전차 중에서 가장 하이테크 기능을 탑재한 전차로 인간의 오퍼레이터 입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육안으로 인식 가능한 차량이나 저공 비행 헬리콥터도 자동으로 발견, 추적, 사격이 가능하다. 밀리터리 투데이에 따르면 레오파르트2 A7 다음으로 우수한 전차로 평가되고 있다.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그 하이테크가 가진 단점이 역설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하이테크 때문에 센서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질까 걱정되는 불안감과 유지 보수가 쉽지 않다는 불안감일 것이다. 최근 읽은 보도기사에 의하면 놀랍게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차는 T-72, T-80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유는 로우테크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하기 쉽다는 것이다. K2는 그 반대쪽에 위치하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 현재 존재하는 메인 전차 중에서 최고가 될 가능성도 있다. 군수에서 민수로 트리클 다운하여 만들어진 기술이나 산업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일본의 경우 전쟁 이후에는 군수 산업에서 기술을 습득하여 성장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운명을 건 경쟁의 최전선이 군사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한 일본의 기술적 한계는 어느 정도는 필연적인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면 일본의 멸망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은 국민의 부가 외국으로 계속 유출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식민지라고 합니다. 뭐 군사 분야에서는 한국을 이기지 못해도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싶다. 전쟁에 대한 리얼리티가 전혀 다르니까요. 특히 전차에서의 싸움은 일본 국내에서는 그다지 상정하기 어렵지요. 방위산업 저이익률의 고뇌. 백계사가 철수. 작년 연말 보도된 뉴스였습니다. 수출에 의지하지 못해 저이익률에 허덕이는 일본 방위산 업체들의 철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가까운 장래에 일본도 한국산 무기를 수입할 수밖에 없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징병제는 일본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무기의 자국 개발과 산업화, 수출에 대해서는 이웃 국가 한국을 견습해보는 것은 어떨까? 평화헌법 구조 개헌파지만 나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 일본이 자랑스럽다. T-72처럼 실전에서 추태를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니 실전이 시작되기 전에 고장이 나거나 해서 전장에 도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일본도 지지 말고 전차를 수출했으면 좋겠어요. 방위산업도 활기를 띠니까요. 가격이 싼데 가격에 비해 성능은 좋고 납품이 빠르며 융통성이 있다면 그건 팔린다. 만약 무기 수출 3원칙이 일본에 없었더라도 이렇게 잘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장사를 잘한다는 것은 사실이지. 기사에 쓴 대로라면.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이제 쌍발 제트기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어. 신칸센 수출도 제한적일 뿐이고. 솔직히 말해서 싸우기 전에 연전연패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면 일본은 국산 무기 같은 건 무리지. 일본만의 조달로 엉망이 된 무기에 아무리 예산을 넣어도 지지부진하고 예산만 자꾸 녹을 뿐이야. 그런 조건에서 GDP의 몇 %를 외국과 비교해도 전혀 의미가 없다. 여기서 한국 전차를 비판하는 거야 자유지만 한국인이 보기에는 우리가 실적을 내니 그걸 본 일본인들이 질투하며 우리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아. 일본이 해야 할 일은 한국 비판이 아니라 더 좋은 계약을 얻을 거야 라는 말이지 않아? 아 그게 안 되는 걸 뻔히 알기에 지는 거구나. 한국의 K2 전차나 K9 자주포는 이전까지는 저평가였지만 대규모 도입국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성능이 괜찮은 것 같다. 오히려 도입 이후에도 개선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반면 일본은 이유 모를 핑계를 대는 사람들 덕분에 국방산업이나 식량 자급률이 악화되어 왔다. 한국보다 일본이 미래가 더 어둡지 않을까요? 일본보다 한국이 뛰어나고 일본 업체는 철수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한국에서 사야 한다. 가까워서 유지 보수도 쉽다. 스마트폰, 반도체, 이번에는 전차인가? 한국은 점점 일본을 앞서가고 있다. 1인당 GDP에서도 올해는 빠질 것 같아. 일본은 괜찮은 거야? 납기를 빨리 해주었으면 하는 것과 대부분은 폴란드에서 만든다는 조건을 들었으니까. 독일제와 한국제를 비교하면 보통 독일제를 선택할 것이다. K2는 레오파르트2의 열화 복사품이죠. 게다가 파워팩을 카피할 수 없어 독일에서 구형 레오파르트1의 파워팩을 구입해 K2에 탑재했을 겁니다. 싸구려 물건을 사더라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미래밖에 상상할 수 없어. 한국은 전차뿐만 아니라 자주포나 포탄까지 수출해 어떻게 보면 이번 전쟁으로 가장 이익을 보고 있는 것 같아. 한국의 방위산업이 수출을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카이와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전투기나 전차를 공급하고 있고 2022년 해외 수주 금액은 10월까지 170억 달러로 이미 전년의 2배를 넘었습니다. 정부도 연구개발이나 기업 재편 등을 지원하며 내수 중심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무기 수출은 세계 8위가 되었습니다.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확실히 산업으로서 육성, 진척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자국 방위와 동시에 다른 산업의 응용, 고용 확대, 산학관 협력 등 경제 효과도 큽니다. 일본의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자국 방위력 강화, 억제력 향상, 과학기술, 경제,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 산학관 협력, 국익에 충분히 부응하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평화주의를 내걸기만 해서는 국가 안보를 보장할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진지하게 방위산업의 육성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아주 신뢰성 없는 무기가 팔릴 리가 없어. 뭐 부품이나 원료 따위는 팔릴지도 모르겠지만